너무 저렴식을 해야 된다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염분 제한, 그다음에 저렴식,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90살가량 된 노학자 있는데 평생을 이제 소금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화학약품이다. 가장 이상적인 소금은 한국의 소식을 어떻게 듣고 천재적인 생각이다. 정말 세계 최고의 소금이다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외과 전문의이고요. 하나통합의원 병원 원장인데 통합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꼭 죽염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서양의학 교과서에는 항상 염분 제한, salt restriction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렴식, low salt diet라는 말이 서양학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나 이제 수련을 받을 때는 항상 저렴식, 염분 제한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싱겁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짜게 먹어서도 안 되고 꼭 우리에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 소금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무조건 저렴식을 해라, 염분 제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렴식과 염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을 이제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성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존중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이 식문화하고 서양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우리가 먹는 된장이나 간장과 같은 발효된 염분제는 없고 전부 화이트 솔트, 그러니까 전부가 다 정제염만 있어요. 정제염은 말 그대로 NaCl, 염화나트륨이에요. 그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화공약품과 같은 거예요. 1987년에 세계적인 예방의학자로 이름이 알려진 마루야마 히로시라고 하는 오사카 대학의 예방학 교수인데 내가 그분을 만날 때 나는 한 40살 무렵인데 그분은 그때 한 90살가량 된 노학자였는데 제가 이제 그분 밑에서 잠깐 배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생을 이제 소금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소금을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흰소금, 서양 사람들이 먹고 있는 화이트 솔트, 정제염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맛도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그건 화학약품이다. 사람이 먹어야 하는 음식은 천일염. 천일염과 정제염 구별하시죠? 천일염을 간수를 빼가지고 살짝 볶으면은 소금 속에 있는 독성이 빠져나가서 소금이 깨끗해지고 소금 안에는 염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미네랄과 영양성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온전히 보존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소금은 천일염을 간수를 빼요. 오랫동안 놔두면 간수가 빠져. 그럼 그것을 볶아.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우리 몸에 맞는 좋은 소금이다. 이분이 그것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는 그렇게 된 소금으로 이상적인 것이 집에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만든 된장, 간장 이것이 가장 좋은 염분이에요. 그건 이제 마음 놓고 먹어도 되고 소금으로 먹는 경우에는 아까 간수를 뺀 천일염을 볶아가지고 하는데 그 마루야마 히로시 선생이 한국의 죽염 소식을 어떻게 듣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다. 대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1000도씨 이상에다가 볶아가지고 그걸 가루로 내가지고 당신이 봤는데 정말 세계 최고의 소금이다라고 그분이 그걸 극찬하는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는 것이 꼭 뭐 죽염이면 되는 건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런 볶음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만들어 본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저렴식을 해야 된다고 염분을 제한해가지고요. 기진맥진해가지고 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나빠지게 되고 몸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 이런 분들 내가 많이 만났는데 우리는 항상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너무 싱겁게만 먹어야 된다. 아니다. 나는 죽염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 양자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만병일독이라는 전통적으로 동양의학의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으로부터 비롯된다. 병은 수만 가지인데 사실은 그 원인을 추구해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독, 피의 독이 모든 병을 일으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연에 비유하자면은 깊은 산 속에 이제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파리나 모기나 어떤 벌레나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거기엔 생길 수가 없는데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웅덩이에 고여서 오염되면 거기에 이제 독성이 생겨서 수만 가지 병증이 생기죠. 하나의 웅덩이에 고여 있는 부패한 물, 그 독 때문에 생긴 것과 똑같이 맑은 피가 잘 흘러가게 되면 절대 병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가 오염돼요. 피 속에 독성이 쌓이게 되면은 그 아까 웅덩이에 고인 물에서 수만 가지의 병증이 나오듯이 피 속에 있는 독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라든가 또는 뭐 관절염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심장병 뭐 수만 가지 병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의 독에서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염증이 이제 피의 독의 결과로서 생기는 건데 그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병처럼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염증은 피 속에 있는 독소가 세포에 유입되면서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염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은 피 속에 있는 독성이 밖으로 밀려 나와 가지고 종기라고 하는 염증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피의 독을 쓰레기를 모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염증이 생기는 그 원인은 결국은 피의 독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 독은 왜 생기냐 하면 사실은 장내 염증이 그 원인입니다. 그 자연과 너무 멀어진 부자연스러운 음식을 지나치게 과식을 해요. 또 지나친 과로와 휴식 부족, 그다음에 마음속에 지나친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게 되면은 우리 장내에 이제 점막에 육모가 있는데 그런 육모들이 손상을 입게 돼요. 장내 세포는 뇌 세포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은 어떻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배도 아파요. 또 우리가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하고 창자하고는 같은 신경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과식을 해요. 특히 부자연스러운 음식,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을 과식을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이 그걸 받아들여서 견디지를 못해요. 화학물질로 오염된 가공된 음식,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 또는 단당류, 설탕, 또는 술이나 담배와 같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을 아주 약화시켜요. 그러면 해로운 유해균이 득세를 하게 돼. 그리고 점막은 손상돼. 그렇게 되면 장내가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장 점막에 우리를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장 점막에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물이나 장 내용물의 독소가 새에 들어가게 돼요. 장 누수증후군 그래요. 장 내에 있는 염증물이 새에 들어가서 피로 유입되는 독혈증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피 속에 독이 쌓이는 거죠. 바로 아까 말하는 만병일독에 피의 독이 쌓이는 원인과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고치게 되면은 만 가지 병이 다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병명만 다를 뿐이지 원인 치료를 하자면은 근본 원인 치료는 한 가지예요. 피의 독을 해결하고 피의 독을 만들어내는 창자의 독을 해결해서 장 누수를 해결하고 그 창자를 손상시키는 생활 방식과 습관, 3대 습관이 음식, 운동, 마음인데 이 세 가지를 자연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인이 해결되니까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 요법,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의 3대 요소가 음식, 운동,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 불쾌한 감정,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시켜요. 그럼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고 그 스트레스가 장 점막을 파손시키고 장내 유해균을 약화시키게 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두 번째, 운동.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깊은 호흡을 못해요. 깊은 호흡을 못하게 되면 세포 내에 산소 결핍이 돼.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렇게 즐거운 운동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즐거운 놀이와 같은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면을 잘 취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못 취합니다. 이게 이제 운동이에요. 근데 음식, 우리 주변에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천연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그리고 먹는 음식의 시기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너무 과식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음식을 오래 씹고 음식 맛을 음미하면서 이제 먹어야
이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음식을 너무 빠르게 먹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온갖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아요. 음식과 식사 방법에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원인을 그냥 고치면 돼요. 이 세상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의술이나 약이 병을 치료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병통치 같은 약은 없어요. 제일 좋은 약은 어떻게 했냐면요. 날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잘 돼야 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고 좋은 마음을 먹는 거. 그 기본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효약이라든가 무슨 뭐 소금물 같은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이걸 그냥 병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안전한지 모든 의학적 방법은 좋은 장점도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